자, 이런 여러 가지 미스테리들이 있는데요. 중국에서 입국한 것 자체도 조금 의문이긴 한데 잡고 보니까 윗선은 중국에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뭐 이름 정도를 경찰에게 알려줬겠죠. 하지만 신원을 특정하지 못했대요. 자, 근데 특정했다고 쳐봐요. 뭘 할 수 있는데. 신원을 특정했어. 뭐 잡아올 거야? 어떻게 잡아옵니까? 방법이 없죠, 사실. 이 KT 소액 결제 사건은 미스테리한 사건으로 이제 영영 남을 것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인터폴 소용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겠죠. 물론 지금 사건도 중요하긴 한데 다른 통신사에서도 대응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지금 중요한 건 KT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여기서부터는. 진짜 범죄자는 중국에 있대. 자, 그럼 범죄자를 잡을 수단은 이제 끝났죠. KT 기지국이라든가 KT의 로그들을 분석하면서 어떻게 이런 범죄가 일어났는지 이제 역으로 찾아내어야 하는데 지금 KT가 우리에게 신뢰를 너무 잃었죠. 아니, 노말팅님 이거 너무 몰아가는 거 아니에요? KT가 언제 신뢰를 저버렸다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실까봐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 몇 개만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종의 프렉 사건, 제 유튜브 채널에도 올라왔는데요. KT의 원격 상담 시스템 서버가 해킹당했다고 거기에 보고서가 올라왔어. 인증서와 인증키가 컴퓨터에 발견이 된 거죠. 해커 컴퓨터에. 그러니까 키사가 이야기하죠. 너네 해킹당한 거 같은데 확인해 볼래? 하니까 KT가 뭐라고 했어요? 노노, 우리 해킹 안 당함. 자, 그러니까 키사가 못 믿겠죠. 자료 제출해 볼래? 우리가 확인해 줄게. 8월 12일 날 키사가 우리가 확인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왜? 아, 그거 폐기했어. 8월 1일 날 폐기했어. 야, 그거 니네 8월 며칠까지 쓴다며. 아, 근데 일찍 했어. 그래서 이게 조금 찝찝한 상황이야. 찝찝하긴 한데 그럴 수 있어. 그래, 알겠어. 근데 나중에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KT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 사실 KT가 우리한테 거짓말을 해도 되거든요. 근데 국회에 제출한 자료는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자료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 8월 1일에 2대, 6일에 4대, 13일에 2대를 폐기했어.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서버 제출을 할 수 있었지만 우리 폐기해서 제출 못해 하고 그 다음날 폐기한 겁니다. 뭐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이 KT 해킹 사건의 실마리가 허무하게 사라집니다. KT한테 물어봅니다. 야, 이거 진짜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니까 서버 폐기하는 담당 부서가 달라. 야, 우리 기업 대기업이거든? 부서가 정말 여러 개여가지고 우리가 오해했네? 착각했네? 나 폐기한 줄 알았어. 자, 그래서 이미지 안 좋아졌죠, 지금? 애들아, 우리 진짜 결백해. 니네들이 그렇게 의심하면 야, 니들 다 들어와. 적극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내놓습니다. 야, 지울 거 다 지웠지? 야, 이러면 또 보면 안 될 걸 또 봤습니다. 외부 보안업체 직원이 저기 그 폐기한 서버 로그가 자동 백업되어 있는데요. KT가 나 못 들은 거다. 어쩔 수 없어. 들었잖아. 지금 폐기해서 이제 제출하고 싶지 않았던 서버를 뭐 어떻게 핑계를 대면서 폐기를 했는데 로그가 남겨있을 줄은 또 누가 알았어. 또 몰랐던 거야. 이거 못 봤다고 할까? 근데 이게 외부 보안업체야. 얘가 입 맞춰줄까? 안 맞춰줄 것 같은데 어떡하지? 자수합니다. 그래서 합동조사단에 공유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합동조사단에서는 이 로그를 분석하기 시작했고 서버가 어떻게 해킹 당했는지가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이제 조사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KT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번 주에 또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져요. KT 서버 해킹 당했다. 키사에 신고했습니다. 저 진짜 자수할게요. 사실 저희 해킹 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은 KT 소액결제 해킹 있었잖아요. 해킹 당했겠지.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예요. KT의 입장은 무엇이냐? 소액결제 해킹 사건도 그렇고 이거는 범죄자가 뭐 소형 기지국을 이용했다라든가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걸 했어. 하지만 우리는 해킹당하지 않았어. 현재까지의 KT 입장이었거든요. 자, 이게 지금까지의 주장이었는데 저번 주에 자진 신고를 한 겁니다. 자, 해킹 당한 거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SK 해킹 대란 때 KT와 LGU 플러스가 얼마나 SKT 놀리면서 막 지금 야, 너 해킹 당했냐? 막 하면서 영업을 했잖아요. 사실 지들도 불안했던 거야.
왠지 나도 당한 것 같은데. 그래서 SKT 해킹 사건이 한창 컸을 때 KT도 외부 업체를 불러다가 조사를 해달라고 했어요. 전수적으로 다 확인해줘. 실태 점검을 위해서 전사 서버를 대상으로 4개월 동안 샅샅이 조사를 했어. 자, 그 결과 해킹을 당했다라는 증거가 밝혀집니다. 우리가 해킹 당했구나 라고 인지를 한 게 며칠이냐? 9월 15일. 그러니까 더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은 외부 보안 업체가 보고서를 제출한 게 아마 9월 15일 오후 2시일 것 같아요. 봤더니 어라? 우리가 해킹을 당했구나. 자,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KT가 해킹을 당했다 라는 걸 언제 알았다고요? 9월 15일입니다. 자, 그런데요, 9월 18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KT가 입장 발표를 했어요. 소액 결제 피해를 우리가 어떻게 막고 있고 막 이런 걸 이야기를 했어. 근데 이때 기자들이 물어봤겠죠. KT 지금 서버 확인해 봤습니까? 해킹 당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해킹 피해 흔적은 없습니다. 18일 날 발표 때는 우리 피해 흔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거짓말이죠, 이거. 왜 그랬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명을 하냐? 서버 점검은 우리가 별도로 한 거야. 야, 우리가 대기업이잖아. 부서가 얼마나 많아. 이건 별도로 진행했기 때문에 몰랐고, 게다가 소액 결제랑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나도 어제 알았어. 나도 깜짝 놀란 사실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진짜 저는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소액 결제와 상호 연결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절대 아니죠. 지금 소형 기지국 펜토셀을 이용해서 해킹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돌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 이미 펜토셀만 가지고는 안 된다. 분명히 지금 KT 내부에 해킹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 확인해야 된다.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쵸? 당연히 소액 결제가 펜토셀을 이용해서 뭔가 서버 내부의 데이터에 지금 접근한 흔적이 있을 건데 못 찾았을 뿐이다. 근데 이제 찾았잖아. 이건 절대 안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해킹 흔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이제 요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4건의 침해 흔적과 2건의 침해 의심 정황을 확인했대요. 쉽게 말하면 해킹 당했다는 빼박 증거입니다. 해킹을 당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이었다면 정황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자, 근데 침해 흔적이라고 했죠? 이거는 빼박 증거입니다. 자, 그럼 빼박 증거가 무엇이었냐? 총 4건이었잖아요. 하나씩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윈도우 서버 침투 후 측면 이동 시도는 뭐냐면, 측면 이동이라는 게 레터럴 무브먼트라고 해가지고 보통 해커들이 어떤 서버를 해킹했어. 자, 그러면 이 서버와 연결되어 있는 다른 서버들을 해킹하고 싶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버를 거점 삼아서 이쪽으로 해킹을 시도하는 겁니다. 레터럴 무브먼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횡적 이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윈도우 서버 침투 후 측면 이동을 시도하려다가 걸린 거야. 그 흔적이 발견된 겁니다. 이거 다 집어치우고 침투됐다고요. 측면 이동 시도한 흔적이 발견됐다는 건 뭐야? 자, 지금 이 서버는 해킹 당했다라는 증거가 나왔고요. 스모민루 본넷 감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악성 코드입니다. 바로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악성 코드. 참 가지가지 합니다. 그러니까 KT 서버 중에 해커가 들어와서 제 채굴봇 돌릴게요 하고 채굴봇을 돌리고 있었던 거야. 세 번째, VBS 스크립트 기반의 원격 코드 실행 및 민감 정보 탈취. 원격으로 해커가 그 서버에 임의의 명령을 실행하고 있었다라는 건 그 컴퓨터를 만지고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정보를 탈취하고 있었다. 라는 흔적이 나왔고요. 물론 지금 이 민감 정보가 어떤 정보인지는 이야기 안 했거든요. 자, 곧 나오겠죠. 그 다음이 메타스플로잇을 이용한 SMB 인증 및 측면 이동 성공. 자, 이거는 측면 이동 시도죠. 하지만 윈도우 서버 침투했으니까, 자, 이거는 이동 성공입니다. 자, 그러니까 측면 이동을 성공한 흔적도 지금 발견을 했어. 그러니까 서버가 하나 더 털린 흔적이 나온 거죠. 해킹을 당했다라는 건 팩트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해킹을 당한 걸 안 게 며칠이라고 했죠? 15일입니다.
15일날 해킹 피해를 알았어. 신고한 건 언제죠? 18일입니다. KT는 18일날 오후 11시 57분. 그러니까 뭐 19일이라고 봐도 뭐 거진 19일이긴 한데 뭐 18일로 쳐줘요. 18일날 신고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15일날 알았으면 16일날 신고해도 됐잖아. 니네들 뭐 확인하고 뭐 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막 회의하고 이거 다 인정해줄게. 17일에는 신고할 수 있잖아. 야, 근데 18일은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KT는 이거에 대해서 또 해명을 합니다. 우리가 15일날 보고서를 받긴 했는데요. 이게 진짜인지 확인은 해야 되잖아. 전문가긴 한데 그 결과가 보고서가 있는데 우리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가 않았어. 그래서 내부에서 이게 진짜인지 검증하기 위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신고한 겁니다. 팩트 체크하느라고 좀 늦었어요. 그렇대요. 불이 났지만 신중하겠다라는 것.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진짜 사실이라는 거네요. 진짜 자기들도 점검을 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거는 진짜 빼박 맞았나 보네요. 그러면 그래서 현재 KT의 입장은 어떻냐? 여러분들 진짜 죄송하고요. 이제 앞으로 정부 조사에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해킹 당했다라는 건 확인이 됐고요. 키사라든가 과기부에서 KT에 들어가서 조사를 시작하긴 할 겁니다. 해킹을 어떻게 당했고 어떤 정보가 유출되었고 이런 게 앞으로 나올 텐데요. 뜨거운 이슈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걱정되는 건 이거예요. 민감 정보 탈취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무슨 정보를 탈취했을까? 그리고 이 서버 흔적 해킹 피해를 조사하다 보면은 모르던 게 밝혀질 위험도 있죠. 제2의 해킹 국면으로 접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KT 소액 결제 사건의 가장 핵심 키는요. KT가 노력을 해야 그 진상이 규명이 될 수가 있는데 KT가 얼마나 해줄까? 자, 이제 그거는 앞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요. 펨토셀로 인증 정보가 탈취되는지도 이것까지도 사실 어느 정도의 추론이에요. 이게 확실히 결과가 나온 게 아닙니다. 범죄자를 잡았는데 얘는 운전만 했대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미궁에 빠진 거죠. 이 불법 수용 기지국을 이용했다라는 게 강한 추정일 뿐입니다. 또 그 증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미스테리라고 하는 겁니다. 걱정이 되는 게 설마 이건 노파심이지만 중국 국적의 범죄자를 잡았어요. 이 중국인들 역시 중국인들 나빠 하면서 흐지부지 될까봐. 자, 이제 여기서 끝, 이제 그만하죠 라고 하면은 아쉬울 것 같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이 범죄가 일어났는지를 좀 알아냈으면 좋겠습니다.